여러분, 우리 삶은요, 결국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해요. 근데 만약에 그 이야기를 내 손으로 직접 다시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. 내러티브 테라피, 우리말로는 이야기 치료라고 하죠. 자, 화면에 보이는 이 두 문장 한번 같이 볼까요?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. 와, 나는 불안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다. 딱 보기에는 뭐 그냥 작은 차이 같죠? 근데요, 바로 이 안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정말 신기하게도 단어 몇 개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걸까요? 이 모든 것의 시작은요, 정말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한 문장이었어요. 바로 당신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.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마이클 화이트와 데이비드 앱스턴이라는 두 사람이 기존 심리치료계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어요. 과연 문제라는 게 진짜 그 사람 안에만 있는 걸까? 하고 말이죠.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람한테 너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기존 방식의 정면으로 아니야 라고 말한 거예요. 대신에 이런 생각을 한 거죠. 아니야, 우리 모두는 자기 인생의 전문가고 작가야. 얼마든지 우리 이야기를 다시 쓸 힘이 있어 라고요. 이건 그냥 치료 기술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고요. 사람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정말 거대한 전환이었어요. 그리고 바로 이 문장, 이게 내러티브 테라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문제다. 와,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? 생각해 보세요. 나랑 내 문제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딱 떼어놓고 보는 순간 우리는 그 문제랑 싸울 수 있는 어떤 공간, 어떤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. 모든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자, 그럼 문제가 문제다. 이 멋진 말을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? 바로 그 핵심 기술이 외제화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,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. 내 문제한테 너 이리 와봐 하고 이름을 딱 붙여주고 내 앞에 있는 빈 의자에 앉혀놓는 거죠. 어때요? 상상이 되시나요? 이렇게 나하고 문제를 딱 분리시키면 신기하게도 더 이상 내가 문제야 하는 그런 수치심이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아주 객관적으로 그 문제 자체를 딱 마주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. 좋아요.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내러티브 테라피가 어떻게 우리가 진짜 우리 삶의 작가가 되도록 돕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자, 내 이야기를 다시 쓰는 과정은요. 크게 보면 이 6단계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제를 나한테서 떼어내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나를 계속 괴롭히던 그 낡은 이야기를 이게 진짜 맞나? 하고 비판적으로 뜯어보는 거죠.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요. 그 낡은 이야기가 힘을 못 썼던 순간, 즉 독특한 결과를 찾아내는 거예요. 그리고 네 번째, 이 발견을 바탕으로 아, 내가 진짜 원하는 이야기는 이거구나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. 다섯 번째는 이 새로운 이야기에 더 살을 붙여서 풍성하게 만드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이 새로 쓴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주면서 더 단단하게 굳히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이 단계들이 실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정말 강력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기에 마리아라는 64세 여성이 있습니다.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삶이었어요. 커리어도 성공적으로 쌓았고 두 아이도 정말 훌륭하게 키워냈죠.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수십 년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라는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. 겉으로 보이는 이 성공과 내면의 깊은 고통, 이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도 커서 그녀를 계속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. 그녀의 인생을 지배했던 그 문제 이야기는 바로 이런 목소리였어요. 내 가치는 이미 옛날에 망가졌어. 넌 사랑받을 자격 같은 거 없어. 이 목소리가 수십 년 동안 그녀의 귓가에서 속삭이면서 스스로를 정말 상처투성이에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어버린 거죠. 바로 이때 치료사가 마리아를 도와서 이 단단해 보이는 지배적인 이야기에 균열을 낼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. 아까 말했던 독특한 결과 말이에요. 예를 들면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키워냈는지 그 강인함, 또 자기 분야에서 얼마나 멋지게 성공했는지 같은 것들이요. 이런 빛나는 순간들을 하나하나 다시 조명하면서 마리아는 더 이상 상처의 이야기가 아니라 강인함과 생존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. 와, 정말 강력하죠? 그런데 그럼 이 내러티브 테라피가 무슨 만병통치약 같은 걸까요?
그렇지는 않습니다. 모든 치료법이 그렇듯이 분명히 강점이 있는 반면에 조심해야 할 부분, 또 미묘한 지점들이 있거든요. 이제부터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언제 특히 도움이 되는지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를 겪었거나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는요, 억압됐던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게 해주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. 하지만 반대로 지금 당장 뭔가 급한 위기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다, 이렇게 딱딱 정해진 구조적인 치료를 더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개방적인 방식이 조금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당연히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치료사의 숙련도예요.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다루는 건요, 정말 정교한 뇌수술 같은 거거든요. 자칫 미숙한 사람이 건드리면 상처를 치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덧나게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반드시 정말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와 함께 해야만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치료법이 단순히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호주 이야기인데요. 호주에서는요, 이 내러티브 테라피가 국가 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원주민들을 위해 공식적으로 승인한 유일한 심리치료 전략이에요. 왜 그랬을까요? 식민주의 같은 거대한 억압의 이야기가 한 개인과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겠어요? 바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되찾아주는데 이 접근법이 정말 강력하다는 걸 국가 차원에서 인정한 셈이죠. 자,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쓸 준비가 되셨나요? 이 질문에 한번 곰곰이 답해보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갈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으니까요.